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국민의힘이 결국 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인 도태우 후보의 대구 중남구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도 후보의 공천 취소를 촉구해왔던 광주 지역사회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영창 기자입니다. 한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도태우 후보의 공천은 철회됐는가 싶었습니다. 저 사람이 아예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죠.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이 대부분이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도태우 후보의 대구 중남구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론냈습니다. 진정성이 인정돼가지고 그 헌법 전문에 또 넣자고 인정했습니다. 도 후보가 한 두 차례의 사과에 진정성이 있고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당의 입장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하지만 도 후보 공천 철회를 요구해온 광주 지역에서는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총선 후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즉각적인 후보 사퇴와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5.18은 도태우 후보 즉각 사퇴하라! 이들은 특히 과거 5.18 폄훼로 논란을 일으킨 인물 대부분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며 국민의힘의 상습적인 5.18 역사 왜곡은 당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특유 교묘한 말로 속마음을 감추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기망한 것은 아닌가 묻고 싶다. 조국 혁신당도 도 후보의 사과는 광주 시민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총선 패배를 걱정한 국민의힘 지도부에 고개를 숙인 것일 뿐이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계열 정치인들의 5.18 왜곡과 폄훼 발언은 안 그래도 아물지 않은 지역민들의 상처를 반복적으로 건드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치인들의 이 잘못된 5.18에 대한 인식 그리고 지역민들의 반감을 일으키면서 지역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와 대구 두 자치단체와 지역민들은 달빛 동맹을 통해 동서화합의 밀도를 높여가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힘은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정치인들을 반복적으로 공천하면서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경선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현역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현역 교체 바람이 전남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목포 민주당 경선에서는 현역인 김원희 의원이 배종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제치고 본선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라는 그리고 중단 없는 목포 발전을 이루라는 목포 시민의 요구가 힘있는 재선 의원 김원희를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공보성 장흥 강진에서는 정치 신인 문금주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김승남 현 의원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염원과 기대가 반영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매진해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역 불출마로 비현역끼리 맞붙은 순천 광양 곡성 구리갑 경선에서는 손은모 변호사가 김문수 당대표 특보를 누르고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발표한 전남 3개 선거구 경선 결과 두 곳에서 비현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영암 무안신안과 해남 안도 진도, 나주화순, 요수 가벌 등 전남 5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16일에는 단수 공천에서 2인 경선으로 변경된 순천 광양 곡성 구례울 선거구 경선 결과가 공개됩니다. 광주는 8개 선거구 가운데 광산을 민영배 의원을 제외한 7개 선거구에서 현역 의원들이 모두 고배를 마셨습니다. 광주에서 현역 심판론이 강하게 드러난 가운데 이 같은 현역 의원 교체 분위기가 전남은 어느 수준까지 이어질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광주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의 승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남을 이병훈 의원은 당과 당원의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민주당 호남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총선 승리를 위해 뛰겠다는 입장문을 냈고 광산갑 이용빈 의원도 박균택 후보의 당선을 도와 민주당에 헌신하고 광주와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겠다며 백의종군을 약속했습니다.
동남갑 윤영덕 의원도 경선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밝혔고 어제 경선에서 탈락한 서구갑 송갑석 의원도 하나된 민주당으로 총선 압승을 위해 뛰겠다며 조인철 후보를 돕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등 범야권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후보로 선발된 정영희 전국농민회 총연맹 구례군 농민회장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정영희 구례 농민회장은 입장문을 내고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여당의 종북몰이 희생양이 됐다면서 더 이상 이런 치졸한 공세에 휘둘려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감추는 핑곗거리가 될 바엔 차라리 도전을 멈추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과와 배 등 저장과일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멜론과 딸기 등 제철 과일은 이상기후에 따른 일조량 부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래저래 농가들의 걱정이 많은데요.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주 세지의 한 멜론 재배 농가입니다. 예정대로라면 다음 주 출하해야 하지만 잎이 노랗게 말라 비틀어졌고 열매 역시 하나같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육이 한창 익어가던 지난달 하순에 일주일 넘게 계속된 비로 일조량이 부족하고 습도 조절도 안 되면서 상품성이 크게 떨어져 아예 못 쓰게 된 겁니다. 전체 출하는 못하고 다 폐기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손해를 보셔야 됩니까? 농산물 출하 못한 손해는 한 3천만 원 이상 되고요. 이런 피해를 입은 농가는 나주 관내 전체 재배 면적의 80% 이상인 50헥타르. 딸기 농가 역시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 부진과 기형 증가, 병해충 확산에 따른 생산량 감소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은 해마다 잦아지는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 탓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일조 시간은 평년에 비해서 23% 줄었고 비가 온 날은 11일 이상 많았던 데다가 평균 기온도 2도 이상 높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유류비 증가와 수입 확대 등으로 안 그래도 어려운 재배 농가가 이런 재해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연재해에 따른 이런 피해 부분을 여러 자료를 수집하라고 수집해갖고 농수산식품부에 적극적으로 우리 농가 입장을 좀 대변해서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는 강풍과 냉해, 우박 등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만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는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상기후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조량 감소에 따른 피해 보상도 약간에 넣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전라남도 의회도 최근 해마다 이 같은 이상기후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서 일조량 감소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미성년자와 조건 만남을 유도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10대와 2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랜덤 채팅 어플은 미성년자를 비롯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해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한 걸음 더 현장 취재, 천홍희 기자입니다. 경찰들이 모텔로 들이닥칩니다. 잠시 뒤 수갑을 찬 남성 2명이 경찰에 붙들려 나옵니다. 21살 정모 씨 등 남성 5명과 15살 미성년자 등 여성 2명은 미성년자 조건 만남으로 유인한 남성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분들이 한 7, 8분 오셨어요. 그래갖고 수갑을 채갖고. 이들은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을 이용해 남성들을 유인했습니다. 이들은 조건 만남을 시도하던 남성을 이 숙박업소에 데려와 감금한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뜯긴 14명의 남성들은 5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뜯겼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어플들은 누구나 쉽게 회원 가입을 할 수 있고 이곳에는 조건 만남을 의미하는 글도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한 어플에 회원 가입을 해봤습니다. 여성을 뜻하는 아이콘에 임의로 설정한 20살이라는 나이가 노출되기 시작하자마자 만남을 요구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성매매를 요구하는 노골적인 메시지까지 포함해 1시간 동안 20여 건의 조건 만남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어플을 통해서 뭐 보이스 피싱이나 기타 뭐 성매매나 그런 범죄가 기승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랜덤 채팅 어플이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된 지 이미 오래지만 대책이나 제도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는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전남도청이 사무관리비 횡령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공무원 보호에 나섰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시민사회단체가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전남도청이 달래야 할 대상은 공직사회가 아니라 자존심에 상처가 난 전남도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종우 기자입니다. 전남도청이 사무관리비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공무원들 보호에 나선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는 세금 횡령 혐의에 대한 전남도의 보호가 비위 행정에 대한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강한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사무관리비 사태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된 다수의 선량한 공직자들을 욕보이는 일이라며 비위 공무원 보호를 지시한 배우를 따져 물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전남도청 공직사회의 정화는 전남도청 내부에 맡길 수 없는 지경이라며 경찰과 검찰에는 신속하고 단호한 수사를, 김영록 전남지사에는 대도민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각각 요구했습니다. 일부 도청 공직자들이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수사 중인 사안들과 관련하여 사건을 왜곡하려 하거나 중요한 증거들을 조작, 은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행위는 국가의 근간인 사법기관을 능멸하는 행위이자 또한 시도민들을 기만하는 한편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전남도청의 조직적 움직임에 대한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원칙대로 수사해서 죄가 있는 사람들은 처벌할 거고요. 처벌할 사람들은 처벌하고 그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통보해서 바로 잡을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사무관리비 횡령 사건을 향한 전남도청의 불필요한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무안의 한 교량 건설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크레인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군 영산강 인근의 한 다리 건설 현장. 붉은색의 50톤 크레인 한 대가 작업을 멈춘 채 서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이 크레인과 난간 사이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짧게 난간에 서 있는 상태로 허벅지 부포가 밀착되고 허리 등 부위 강하게 눌린 상태 발견됐다. 숨진 노동자는 크레인이 회전하면서 뒤편 난간 사이에 끼어 사고를 당했습니다. 올해 초 현장에 투입돼 현장 통제 업무 등을 맡아왔는데 크레인 기사는 사고 당시 사람이 뒤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무안군 일로읍과 영암군 시종면 사이 900여 미터 길이의 왕복 2차로 교량을 건설하는 현장. 오는 2026년 완공 예정인데 이 사고로 현재는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사고 현장을 직접 비추는 CCTV는 없었고 경찰과 산업안전공단 등이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지금 현장 조사 다 하고 오셨고 차 안전장치 기술이랑 다 가지고 계셨고 업체 측은 안전규정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입장. 경찰과 노동당국은 안전규정 준수 여부와 크레인 기사의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시공사인 건설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광주시가 100억 원을 들이고도 이용객 부족을 이유로 9개월째 문을 열지 못한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감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빅그린 산단 근로자 복지를 위해 조성한 빅그린 체육관이 이용객 부족과 수영장 수심 등의 문제로 지난해 6월 완공하고도 현재까지 개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빅그린 체육관 등 일부 공공체육시설이 환경이 열악해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체육시설 건립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광주중앙일지구 특례사업자인 빛고울 중앙공원 개발과 롯데건설은 개발사 주주인 주식회사 한양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한양이 사업 주관사를 사칭하면서 근거 없는 평당 분양가 제시에 아파트까지 공급하겠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수분양자 혼란과 광주시 행정방해, 또 특수목적법인 명예훼손을 참지 않겠다고 형사 고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광주 전남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고용의 질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률이 광주 60.8%, 전남 65.1%를 기록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